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여성이고 3년 전 이혼한 싱글입니다. 결혼 생활 2년 반 만에 아이 없이 이혼했고 소송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했어요. 아무리 협의 이혼이라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이혼이라는 건 작든 크든 부부 사이에 뒤집힐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제 경우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나는 도저히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못 봐. 내가 당신 놔둘 테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내 말대로 해줄 거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부부가 같이 극복하면 되는 거지.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부라잖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져. 내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줄 알아? 당신 이제 겨우 33이야. 옆에서 아픈 사람 간병하다가 당신이 먼저 날아 떨어지지 말고 내가 보내줄 때 가. 당신 일 구할 때까지 좀 걱정 안 하게 미자료는 넉넉히 챙겨줄게.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이 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부발구를 돈을 나뉜 것도 아니고요. 여자를 만나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눈치채셨나요? 남편은 이혼 전 암 선고를 받고 가만히 없다는 말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를 놔주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거절했죠. 하지만 결국은 남편이 짐을 bun가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부부관계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상했던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혼하라고 거두셨으니까요. 위자료로 우천받고 살던 집 전세보증금 대출 제외하고 서로 저 1억, 그 사람 8천 나눠가지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으면 남남인데 얘기할 게 뭐 더 있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숨겨져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아요. 성격은 다혈질에 구집세고 유머 있고 인상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이들은 성격 좋다며 흑평을 하지만 긴 시간 같이 한 친구들은 다들 신랑의 강한 성격에 대해 간혹 뭔가 하기도 합니다. 반면 저는 누가 봐도 전생 여자라고 하는 순한 성격이고 이해심도 많은 편이에요. 남편처럼 기가 센 편도 아니어서 남편이 화낼 때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먼저 참고 나중에 주먹주먹 따지는 성격입니다. 연애 때 한 번 정도 크게 싸우고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 뒤로 부모님들까지 그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이도 차고 서로에게 믿음도 있었기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먼저 차원했고요. 다만 저희 친정이 그리 잘 살지 않아서 결혼할 때 거창하게 헤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한다고 돈을 아주 잘 버는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과일 가게를 같이 합니다. 까놓고 말하면 가게는 어머니 것이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도 벌이는 나쁘지 않아서 어지간한 월급쟁이들보다는 더 벌어오긴 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회사 다니다가 결혼 후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난임 치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하지만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마음 편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완전 옛날 분들이세요. 사고방식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입니다.
또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분이라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아이 잘 안 생길 때도 저에게 만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자가 파채한 좋은 예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가 말했지. 고생 많이 하고 저리 마른 애들은 애 가지는 거 힘들다고 말이다. 다 아빠도 푹 달아나게 생겼는데 애라고 생기겠니? 아유, 우리 아들이 여자만 제대로 만났으면 돈 안 들이고 금방 임신해서 손주 봤을 텐데 이게 뭐니? 돈 들어가면 애 가지는 꼴은 생전 처음 본다. 어머니의 이런 말에 저도 상처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선 넘는다 싶으면 그만하라고 말리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면 잠시 말을 멈출 뿐 매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던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도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대꾸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예 안 들어서는 게 저한테만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이 사람도 문제 있대요. 건강관리 안 하면 아이 가지는 거 어렵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고 저는 몸 살가면서 약도 먹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문제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보다 더 두발대발하셨습니다. 뭐? 너 감히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 있다는 말을 한 거니?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단별 한 번 없던 앤 딱 한 번이라 저는 최대한 남편을 배려해주려 했어요. 간혹 어머니가 도시락 싸보내라고 할 때는 점점 늦게 싸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부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서로 좋아 무사 정도로 금술이 두타기보다는 결혼하고 나서는 싸우지 않고 사는 거에 의의를 두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애 낳고 집 사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저도 주사나 약을 먹는 게 너무 지치는 때가 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와 병원 다니는 걸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갖는 것에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분이 몸이나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운동도 좋아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헬스도 다니면서 자기 몸을 가꾸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만큼 자기 건강을 엄청 챙겼어요. 문제는 자기만 챙긴다는 거였지만요. 본인 성격이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2년 정도 되었을 때쯤 한 번은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돈이 좀 들어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좀 자세히 받아볼까 봐. 요즘에는 술도 자꾸 맛있겠고 몸이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자기 몸 챙겨서 나쁠 건 없지. 결혼 전에 건강검진 했으니까 지금쯤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네.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봐야겠어. 이상하게도 기분이 안 좋아. 당신은 그렇게 몸을 챙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나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 쓸데없는 걱정 말고 검사나 해봐. 남편은 얼마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피곤해하기는 했어요. 거의 몇 달간 주말도 없이 계속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문 약속이 그리 많은지 술자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들어와서 잠도 잘 못 자고 다시 일을 나가려니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오는 거죠. 가온이 이상하다는 둥, 소화가 안 된다는 둥,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검사를 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와야 건강 염려쯤도 나아지겠다 싶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한다길래
제가 도인 여부를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검진 날 전에 대장 내시경을 위해 약을 먹고는 화장실을 밤새 들락거리더니만 아침 일찍 혼자 나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되어낸다죠. 건강검진하고 돌아온 남편이 어쩐지 어두운 표정이더라고요. 당신 오늘 검진 잘했어? 별거 없다지. 당신처럼 건강 챙기는 사람이 뭐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얼마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다고. 대장 내시경 하는데 융종이 있었나 봐. 몇 개는 그냥 떼어냈는데 안 좋은 산중이 있어서 그건 조직 검사 보냈대. 다음 주에 결과 들으러 오라더라. 나 걱정돼 죽겠어 여보.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에이, 당신 나이에 물육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없어. 별거 아닐 거야. 그동안 아픈 데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오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큰 병이면 어쩌지? 만약에 나 병 있다고 하면 당신은 어쩔 거야? 남편이 병 났으면 같이 이겨내야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여보.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을 얼마나 하고 앉아있는지 결과 들으러 가는 일주일 내내 밥도 잘 못 먹고 한숨을 내쉬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자기 몸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지라 별일 아닐 거라고 살살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결과를 들으러 다녀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결과를 들으러 다녀온 남편 얼굴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결과 뭐래? 결과 아니라지? 거봐, 대로 걱정하지 말랬잖아. 나도 궁금한데 결과 얘기해줘. 하지만 남편은 대독도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몇 날 며칠을 핸드폰만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대체 왜 저러나 싶어 몇 번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누구선 핸드폰 내보다 잠을 잔다든가 어느 날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오겠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한 달째 결국 제가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도대체 당신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봐. 집 놔두고 어머니 댁에서 왜 자는 건데? 가뜩이나 어머니 나 못마땅히 하시는데 신랑이 엄마 집에서 자고 오면 나를 어찌 보시겠냐고. 그러자 남편도 결심했다는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조만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사실 내가 그동안 정리할 게 있어서 좀 바빴던 거야. 지난주에 나 결과 들으러 갔던 거 알지? 내가 생각이 많았어. 나부터 생각 정리가 되어야 당신에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말해야 할 것 같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몸속을 그렇게 깔아? 그냥 뜬들이지 말고 말해. 나는 마음의 준비 되어 있으니까. 저는 남편 표정을 보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비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밖에 없어서 나도 고민 많이 한 거야. 당신을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내 말을 따라주겠다고 먼저 약속해줘. 일단 들어봐야지 약속을 하든 말든 하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남편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랑 이혼해줘. 그게 당신에게도 최선이고 나도 최선이야. 실은 여보, 내가 암이래. 그것도 얼마 못 산대. 그러니 내가 제정신이 없겠어? 다음 주에 병원도 다시 가야 하고 치료 계획도 짜야 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당신은 집에서 나만 쳐다보고 있고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당신 그런 나쁜 소식을 들었으면 나한테도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무슨 암이고 몇 개인지 설명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수술하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암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대체 이혼하자는 말은 왜 나와?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요. 다만 생각하면 당연히 당신 돈 받으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고 해도 없는 데다가 내가 잘못할지도 모르는데 결혼 생활 지속하는 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래. 엄마도 나 투영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그냥 이혼하래. 여러 가지로 당신한테 못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고민한 거니까 당신도 내 말대로 해줘. 당신 내 병시 좀 들면서 욱 같은 30대 다 흘려보내고 싶어. 이혼하더라도 당신 산업이랑 위자료 다 챙겨줄 거니까 조용히 헤어지자. 나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내 말대로 이혼해줘.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야? 뭐 사랑해서 나를 도와준다 이딴 식으로 나 기만하는 거야? 부부면 같이 어려움도 헤쳐나가야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못한 사람으로 보길래 그래? 내가 남편 암투병하는데 도망갈 여자로 보여?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차피 지칠 거라 했고 아이를 바라는 저지만 당사선 치료하게 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불임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이혼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저는 거부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서 침을 꾸리더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나 어머니 댁으로 갈게. 앞으로 내 병간호는 엄마가 하실 거야. 내가 이혼서를 두고 갈 테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어서 주면 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얼마 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이었고 당신 앞으로 인생 위해서 내가 놔주는 거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걸.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집도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지도 못했어요. 자기 암 걸렸다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니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기적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며칠 후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과 이혼하라고 차갑게 얘기하셨습니다. 대체 너는 뭐가 고민이니? 우리 아들 추불병 걸려서 너를 놔준다잖아. 내가 앞으로 병시 좀 할 거니까 너는 조용히 부부 인연 끝내라.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옳다고 난리로 왜 이리 마다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나도 말 안 한다. 어차피 둘 사이에 애도 없고 나눌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 거 아니냐? 둘이 각자 붙은 돈만 가지고 헤어지면 끝이니까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가. 우리 아들이 죽으면 너 혼자 애도 없이 어쩔 셈이야? 도와줄 테 이혼해라. 어머니, 저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암인데 며느리대로 이혼하라는 게 정말 아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설마 제가 어머니 아들 잘못되면 재산이라도 차지할까봐 미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꼴 먹은 버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대답이라고 생각했고
시가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이도 없었으니 더욱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이웃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놔두고 간 이혼 서류에 2장 꾹꾹 쥐고 후 이혼하자고 했더니 2달같이 집에 오더군요. 암치료 시작했다고 말은 들어서 그런가 얼굴이 좀 주나 보여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혼 서류를 건네받은 남편은 얼굴이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 이제부터 하나하고 수술하면 당신 고생길 훤한데 내가 그걸 어찌 견디나 했어. 되도록 이혼 마무리 빨리 하자. 협의 이혼이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은 챙겨줄게. 당신도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 지금 부동산에 빨리 내놓자. 당신 이혼한다는 사람이 왠지 신나 보인다. 아프다더니 어머니랑 있으니까 잘 챙겨먹나 봐. 그래, 나도 당신 말대로 병시종 안 하면 좋지. 근데 이거 하나 알아도 나는 당신의 집안 돈이니 재물 같은 거 탐내는 거 없어. 당신 어머니가 나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혼하는 거에도 한몫했다는 거 꼭 말씀드려. 당신이 이혼을 이렇게나 원하는데 내가 계속 부부생활 지속하는 것도 웃기고 당신 말대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는 게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지. 그래, 어쨌든 우리 이혼하면 내 소식 알려고 하지 마. 당신 마음만 아플 테니까. 알았지?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혼인기간도 짧았기에 수녀연은 고작 한 달. 이혼 기간 동안 저는 급하게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집도 얻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에게 현금 이자료는 넉넉히 받았고 이혼 후 마음의 상처가 문제였지만 생활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소식이 안 궁금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직장 때문에 결혼해서 살던 곳과 2시간 넘는 거리로 이사 오기도 했고 남편은 전화번호도 바꿨는지 카톡 프로필로도 근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혼하자마자 아예 모든 연락과 소식이 끊겨버리더라고요. 결혼과 연애를 합치면 도합 5년의 시간이었지만 이혼으로 마무리한 인연이니 별 수 있나요? 가끔 내가 왜 이혼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차오를 때도 있었는데요. 어찌어찌 시간이 가다 보니 저도 싱글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2마리를 입양했고 직장생활도 자리가 잡히면서 예전에 다니던 곳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지인은 물론 친구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살다가 저도 서서히 사람도 만나면서 이혼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 저에게 뜻하지 않은 사람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니 다름 아닌 전 시모였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갈라서라고 부추기던 사람이 왜 연락이 왔나 싶어 용건을 물었는데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라며 만나서 괜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그분을 만날 이유는 없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야 저도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들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시모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일이니. 진우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요? 치료 잘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 많이 안 좋아. 이건 나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야. 일단 만나서 애 얘기를 들어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너한테 사과도 할 게 있어서 그래. 젊은 사람은 암도 빨리 퍼진다잖아요. 저는 전 남편이 혹시 죽을 때가 다 되어 나한테 전할 말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전 시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쯤 후 전시모를 만나는데요. 1년 만에 만난 전시모는 어쩐 일인지 예전보다 훨씬 늙고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은 지금 투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말이야. 나도 요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살이 빠지고 머리까지 빠지고 있거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너랑 이혼하게 놔두는 게 아니었지 싶어. 너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진우 씨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더러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어머니 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아들도 대답한달까봐 이혼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찾아오신 이유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한참을 눈물바람으로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너밖에 안 떠오르는데 어쩌겠니? 진우가 하도 부탁하길래 어렵게 온 거야. 사실은 말이다. 너 이혼한 거 그거? 그럼 잘못이야. 너를 속이고 이혼하고 나서 벌 받았는지 이놈이 무슨 병을 얻었지 뭐니. 글쎄 이놈이 대장암이란다. 다음 달에 수술을 잡아놨는데 한 번에 못 쓰게 돼서 잔누를 달아야 한다는구나. 아유, 이제 겨우 40인데 벌써 인공왕군 달고 어찌 산단 말이냐. 이제나 저제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고민하다 연락했어.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저는 어머니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암투병을 하는 사람이 무슨 무술병을 더 얻었다는 것이며 저를 죽여서 벌받은 거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씨는 이미 암투병증 아니었어요? 근데 인공항문은 뭐고 수술은 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머니 오신 게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아져서인 줄 알았는데요. 대체 뭘 속였다는 거죠?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너도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내가 얘기해 줄 테니 내 말 듣고 사람 하나 살려줘. 내가 문 하나 둘 대신 100번 사고 아마 실은 그놈이 네가 이혼 안 해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아유, 말이 시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발든 지가 찍은 놈이야. 사실은 말이다. 이혼하기 전에 친우한테 여자가 있었어. 탐사하면서 이놈이 어쩌다가 눈이 맞은 건지 계속 거짓말하고 만나고 다니다가 나중에 털어놓더라고. 돌아 이혼하고 싶다고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걸로 하고 위자료 적당히 치우치면 빨리 가져설 수 있다기에 그놈 말에 후딱 사고 넘어갔어. 투간 뒤쳐버리면은 벌 받는 거라고 그놈을 말랐어야 하는 건데 돈 많은 여자라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에 내가 그만. 너한테 묵들 스스로 했구나. 미안하다. 여자라고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어머니 아들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했으면 저 뒤도 안 돌아봤을 텐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근데 지금 와서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이혼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룬 거잖아요. 왜 뒤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야 왜 그 인간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불쌍한 척을 했는지, 이혼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그놈이 죄값을 치르느라 암에 걸렸나 봐. 그놈 입으로 말한 대로 돼버린 게 벌받은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겠니? 너랑 이혼하고 바람 피운 년을 끼고 살더니만 글쎄 몇 개월도 안 돼서 암진단을 받았지 뭐냐.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두는커녕 남의 가게 일해주는 여자더라. 진호 이놈이 여자다 굿이니까 앞뒤치지도 않고 속아 넘어간 거야. 어머니는 눈물까지 찍어대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암도 아니고 대장암이라잖아. 참누 닮은 어찌 되는지 너도 알지? 계속 교체해줘야 하고 수술하고 나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거 말이다. 내가 체력이 되면 아들 병간호를 하겠지만 나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못하는 상황이라 아들 둥거녀가 당연히 병간호 하겠거니 했어. 나 있는 데서는 자기가 병간호 하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몰라.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어머니 아들 간병을 하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년이 말한 대로 실천한 게 없으니 문제지. 글쎄 겉으로는 우리 진호 병시 좀 다 것처럼 그러더니 얼마 전에 집에서 현금이며 기금속이며 싹 다 가지고 도망갔어. 너랑 이혼하면서 통장에 넣어놓은 전세금 절반까지 싹 다 가져갔지 뭐니. 당장 다음 주에 진호 수술은 잡혀있고 돈 없어서 간병인도 못 구할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우리 진호 예장을 봐서 네가 간호해줄 수는 없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고생해줘. 그러면 진호도 자기 몸 가눌 수 있을 거다. 내가 이 부탁하려고 염치불구하고 온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이혼했다는 것도 열받는 일인데 이혼한 전 남편 간병을 하라니요. 이미 이혼한 사이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내 앞에서 그 두 사람이 마치 저를 위해 헤어진다는 식으로 연기한 거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란요. 만약 그때 남편 놈이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헤어져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몸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니까 자기 간병을 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화내고 전시모를 쫓아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 한 걸 되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진우 씨한테 안 갚으면 할 방법은 없네요. 저 속이고 바람 피운 거, 거짓말로 이혼하자고 한 거, 그 인간이 안 걸린 걸로 벌받았다고 생각할래요. 그래도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고 그 사람 와이프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좋다는 여자 찾아내서 간호하라고 하세요. 저는 싫어요. 병 걸렸다니까 둠까지 들고 도망가냐니 퍽이나 돌아오겠니? 아마 어디 숨어있다가 다른 남자 찾을 연이다.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이전에 처음 봐서 좀 도와다오. 전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도였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는 대답이 반드시 듣고 돌아갈 기세였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한통속으로 저를 속이더니만 지금도 똑같이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했지만 암 걸렸다고 하니까 그놈이 벌받은 건 분명하고 대신 내 가정을 파탄내고 남자를 두중해서 이혼하게 만든 상간녀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돈까지 빼서 도망갔다고 해도 분명 사는 곳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면 거주지조회나 토신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딱 한 달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저한테 그 인간 돈 가지고 조만간 그냥 연락처랑 이름 알려주세요. 함진도는 찾아하죠. 어머니는 고소도 안 하고 무엇인 거예요? 그냥 연락처를 알면 뭐하겠어? 전화조차 받지를 않는데. 고소하려고 해서 경찰서 근무고 갈 정신 없었다. 그럼 네가 대신해줄 생각이니? 글쎄요. 일단 진우씨 만나보고 얘기해보죠. 오늘은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갈게요. 다음 주 목요일이 수술 날이야. 그 전까지는 꼭 연락다오. 응? 내가 간절히 부탁하마. 예전 일은 전부 내 잘못이니 용서하고. 저는 전 시모 말을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더낸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들고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초반부터 녹음했으니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건 증명 가능할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는데 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주소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간자 소송은 이혼 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1년 지난 지금 어머니가 나타나 모든 사실을 얘기해줬으니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당장 작성금을 주고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요. 그리고 남은 문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수술하기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싶었던 저는 전 이시모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인간 엄마는 제가 자기 아들 병간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퍼선발로 튀어나와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거실에는 1년 만에 물나쁘게 수척해지고 늙어버린 전 남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을 보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미움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면 딱 전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기가 한 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고 자기를 믿은 사람 상처 준 대가를 툭툭히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왔니? 예, 마침 잘 왔다. 병원 가는 짐쌀은 중이었는데 네가 좀 도와줘. 친언 후 수술 전날 미리 입원할 건데 너는 언제 올래? 아무래도 수술 당날 오는 게 낫지? 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감독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암이라고 뻥쳐서 이혼했는데 진짜 암이라며? 나랑 이혼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대지 그랬니? 뭐 어쨌거나 어떤 이유를 댔던지 당신은 벌 받았을 테지만 말이야. 미안하다. 그 말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 당신이 같이 있어준다고 하니까 힘이 드네. 엄마가 설명해 주셨지? 인공만문 달면 조금 힘들 거야. 몸 회복할 때까지는 당신이 교체해줘야 하거든. 부탁 좀 할게.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두 사람은 대체 저를 얼마나 흑우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쩜 제가 자기 인공만문 교체해줘야 한다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경간호를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두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리고 저는 그 인간들과의 마지막 악연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사과는 받을게. 그래도 나를 속인 대가는 툭툭히 치르는 것 같아서 속은 편하지 뭐야. 근데 말이야, 지금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오늘 당신 병간호 갔다고 온 거 아니거든. 그러자 두 사람 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늘 난 얼굴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봐? 내가 미쳤냐? 이혼한 전 남편 돈주머니 갈아주면서 고생하게?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뻔뻔하게 병건우를 부탁해? 어머니나 당신이나 한 tum습으로 사람 속이는 것도 짝짝꿍이 맞더니 이제는 나를 똑같이 흑우처럼 대해. 미안한데 사람 잘못 봤어.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어머니가 털어놓은 거 생각하니까 계속 분하고 억울했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 당신한테 속아서 이혼 안 했어도 언젠가는 이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차라리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한 걸 주상님께 감사하려고.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하면 도와줄 거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제발 부탁할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당신은 안 걸린 내 심정 몰라? 이 나이에 똥주머니 차는 기분을 알아? 예점 생각해서 한 달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신데 나를 어떻게 간호하겠냐고. 내 할 바 아니야. 그리고 똑똑히 들어. 당신이 바람피운 그년 아마 다음 주면 내가 보낸 소장 받을 거야. 그럼 당신한테 훔쳐서 튄 돈으로 나한테 위자료 내야 할거. 당신한테도 소송 다시 하고 싶었는데 그나마 아프다니까 사정 봐준 줄이나 알아. 어머니도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둘이 말 맞춰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었으면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시라고요. 왜 남남인 저한테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세요? 지금까지는 장관이 해줬다 생각하세요. 오늘 이후로는 어머니 그무고 그냥 아줌마라고 할 테니까 연락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리 정없지 않은 거니? 네가 우리 아들 한 달간 간호해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나는 너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내 몸으로 자tom 짓고 놈을 어떻게 케어라고 이래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너 원한 풀릴 때까지 요구해도 좋아. 그러니 이번만 도와줘. 돈 주실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남의 똥주머니를 갈아요? 하루에 100만 원 줄 거 아니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시고요. 감경이나 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바람 피웠다는 년이랑 연락되면 당장 나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려고 얘기해. 싹싹 빌려도 위자료는 안 깎아줄 거지만 대신 판사님이 조정해주는 대로 끝내주겠다고 말이야. 근데 뻔뻔하게 나온다. 국물도 없을 줄 알라 그래. 저는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할 때 마치 아름다운 이별을 하듯 정말 큰소리 안 내고 헤어진 접니다. 그날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서야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연락을 먼저 해왔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제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이 많다며 깎아달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대로 저는 끝까지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예정조에 둔 수술을 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고 계속 사정하길래 아예 두 사람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암이라는 게 쉬운 병은 아니잖아요? 아마 고생스럽게 투병하면서 두고두고 저와 이혼한 거 후회할 겁니다. 그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상간녀 수습은 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년이 보통 년이 아니라 온갖 수술을 다 버리며 위자료를 안 주려고 했지만 결국 죄 지은 사람이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년이 전 남편에게 빼앗은 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혼은 두 번의 난리를 겪고 나름 속 시원히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기분으로 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죄지고 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직접 겪어보니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서 월급에서 매월 조금씩 기부도 하며 삽니다. 아직은 가끔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화날 때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